일단 우리만 칭찬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소극적이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토요일 반 애들보다도 숙제를 너무너무 잘해. 깜짝 놀랐어. 한 명 빼고 다 했어. 놀랍지? 니네도. 지난주 숙제가 그랬어. 한 명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했어. 니네도 놀랬다 눈빛이. 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그지? 근데 이제 약간 너희들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뭐 걔네랑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사실 걔네는 우리 친구들이지 경쟁자는 전국에 있죠. 사실 동탄지역 친구들은 친구라고 봐야 돼요. 같이 나랑 손잡고 가야 될 친구들이지 얘네들이 물론 내신에서는 경쟁자긴 하네. 경쟁자긴 한데 아무튼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희들이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느낀 게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는 뭐 더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제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남녀 차별을 할 생각은 1도 없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반 여학생들은 진짜 꼼꼼하게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하고 있고 남학생들도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기대했던 거 이상이야. 원래 남자들이 약해. 니네도 왜 중학교 때 수행평가 같은 거 해보면 남자들이 다 수행평가에서 밀리잖아. 아니에요? 보통 상대적으로 그렇죠. 디테일하게 좀 떨어져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참고서 만들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충격받은 건 뭐냐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안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채점을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채점을 해야 돼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 그지? 검사를 받았어. 그 선생님이 환자분의 경우는 그러면 몰라요. 안 들어도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확히. 당연히 채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얘들아 1번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지 기억나니? 시에서 1번 문제는 대부분이 어떤 문제였죠? 그렇지. 표현상 특징 문제. 다른 문제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표현상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개념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억나세요? 이 개념은 뭐라고요? 출제자와 나의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무엇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근데 출제자가 생각하는 서리적 표현과 내가 생각하는 서리적 표현의 차이가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서리적 표현을 잘못 알고 있으면 틀리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1번 문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서리적 표현이 뭐지?를 내가 아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상대로 이제 예비고일 상대로 선생님이 이제 간담회 같은 거 할 건데 그때 뭘 보여줄 거냐면 중3 시험지랑 고1 시험지를 딱 대조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만들고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준비하면서 너희들하고 준비를 하면서 중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시험이 출제되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중학교였고 잘 모르다가 그래서 내가 중학교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한 순간 와 이건 진짜 애들이 고등학교에 그냥 오면 완전 멘붕이 오겠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찾아본 게 동탄 지역의 일반고였어요. 일반고. 뭐 어려운 학교도 아니야. 그냥 일반고. 그리고 이거는 이분차에서 문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구중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구중이 아니라 서구중 어렵다는데 선생님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른 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 보고 서구중만 한 학기에 2번 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라 외부 지문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이제 처음 보는 시? 이런 게 몇 개 나와서 이제 애들이 거의 공포.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라는 거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도 뭐 연습이 덜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와야겠구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식의 국어 공부를 반드시 하고 와야겠구나를 완전 선생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중학교식의 공부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고등학교의 국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중학교 내신이 어려울까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여태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를 설명해주면서 이유도 없이 외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3학년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저걸 설명하실 때 왜 시적 화자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 애들은. 공무원 애들은 알겠니? 그리고 왜 저기서 함축적인 의미를 왜 물어보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가 왜 저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우리 수업의 목표는 그거라고. 알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잘 듣고 수능과 내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대비하는 시험인과 동시에 사실 우리는 내신 위주의 수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과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전 어떡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딱 수업이 시작됐을 때 시를 딱 배워. 그러면 너희들이 시의 원리가 뭐고 시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가를 아는 학생들에게 바란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낼 때도 제가 그냥 풀어보라고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귀찮게 굴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그죠? 이해해요. 되게 귀찮게 하잖아요. 선생님들 여태까지는 진짜 솔직히 많이 봐줬어요. 대충 해도 왜냐? 너희들을 인정해준 거야. 왜냐? 얘네들은 원래 국어 공부를 하루에 한 번씩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매일매일 국어 지문을 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해?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거야. 자, 이제 조금 땡길게요. 알겠죠? 제대로 하셔요. 물론 제대로 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자, 이제 팔자만 푸시고요. 팔 푸세요, 팔. 그렇지. 허리 딱 펴고. 수업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앉아있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땅 생각하고 멍 때리고 그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이에요. 부모님 여기 힘들게 보내주는 거야, 니네 알지? 선생님이 부모님보다는 조금 어리겠지만 그래도 또래란 말이야. 그러면 너네 부모님 때 아픔이나 힘듦을 다 알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보내주는지 아니? 니네도 알지 근데? 솔직히 알지? 너희도 잘하고 싶지? 잘하고 싶은데 안 돼갖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해보자. 중3이라서 할 수 있어. 중3이니까 괜찮은 거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니네가 지금 고2라고 생각해봐. 고2인데 막 2개 맞고 그러면 큰일이지만 중3은 지금 2개 맞아도 괜찮아. 이제 하면 되거든. 알겠지? 할게요. 다시 한번. 자, C가 뭐라고요? 항상 머릿속 떠나면 안 됩니다. 문학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문제에다 쓰라는데 하나도 쓰는 데가 없더라. 다 알아서 안 쓰는 거니? 문학이 뭐라고요? 줄줄 나와야 돼요. 예술이에요. 예술 뭐예요? 그렇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라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 머리가 왜 이렇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어떡하고? 추상적이라고. 관념적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있잖아.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 교과서 받았죠? 교과서 문학 배우는 파트의 앞부분에 보면 학습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단원 길잡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거 선생님 말한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애들이 안 봐, 그런 거. 그냥 덤벼 드는 거야. 그냥 선생님 외우라는 게 막 외우는 거야, 열심히.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알겠니? 본질을 정확히 알라고. 예술이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단어 절대 읽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요? 형상화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형상하는 거라고요. 또 형상하라고 그러니까 형상화만 막 생각하지 말고 형상화가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라고. 알겠지? 또 갑자기 하네. 형상화, 형태나 상태가 있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거라고. 그게 예술이라고. 알겠니? 자, 근데 예술의 장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모두 배울 거냐면 소설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을 분명히 선생님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과서 가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 서정갈래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갈래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극갈래, 수필갈래. 이건 다른 말로 교술갈래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본 적 있죠? 근데 이제는 여태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 아니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문학은 예술이야. 머리에 떠오르는 걸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하는 거래. 그럼 얘네들은 다 형상화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각각 이렇게 4개의 갈래로 나뉘느냐? 각각의 갈래의 특징이 되게 중요하겠네.
알겠니? 그거 출제하겠네? 출제한다는 뭐야? 내가 그걸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서, 정 뭐라고요? 안 명령을. 자, 쓰세요, 이거는. 사실은 뭐, 필기가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 정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정서. 그렇지. 이건 뭐냐면, 정서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거야.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정서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분석할 때 계속 뭘 찾으라 그래요? 시적화자 있나 봐라. 시적화자의 상황에 따른 반응을 봐라 할 때 그 반응에서 정서를 찾아라. 계속 정서를 찾아라 그러죠? 정서를 찾는 단어에 밑줄을 치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라고요? 시라는 건 정서를 풀어내면서 구체화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시에서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들 당연히 다 알아야겠지. 이거 출제할 거 아니야? 시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 서사에서 이 사는 뭐냐 오늘 배울 건데 사는 뭐냐? 뭘까? 이야기예요. 이야기 사자입니다. 이야기. 일사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뭐니? 스토리. 줄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걸 형성하는 거예요. 콩쥐팥쥐 알아요? 콩쥐팥쥐? 콩쥐팥쥐의 줄거리가 뭐죠? 주제가 뭐예요? 주제? 신데렐라 알아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알죠? 신데렐라의 주제는 뭐인 것 같아요? 콩쥐팥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콩쥐팥쥐 몰라요? 몰라요? 알죠? 그 주제가 뭐예요? 그래, 권선징악이야. 어떻게 알았어? 고전문학이니까 권선징악이야.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것도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문학은 뭐라고요?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니까요. 상황이 뭐죠? 콩쥐는 어떤 애예요? 착한 애, 착한 애. 팥쥐는 못된 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콩쥐는 모르네. 콩쥐 어떻게 됐어? 시집 잘 가잖아. 원님하고 결혼하잖아. 팥쥐는 벌을 받잖아. 뭐 젓갈로 담갔다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여린 마음으로는 말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벌을 받아요. 그럼 봐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이잖아. 그럼 그냥 권선징악 착하게 살자 하면 되잖아. 그건 비문학이야. 문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 이야기를 만들었죠. 이해되니? 일부러 그런 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라는 게 뭐야?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착한 애 왔다 갔다 하면 콩쥐, 못된 애 왔다 갔다 하면 팥쥐. 여기서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어요? 극이랑 수필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배우도록 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단어는 이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극은 뭐예요? 극은 뭐라고요? 극 뭐요? 연극이나 요즘에 이제 영화 시나리오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극이나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만들기 위한 대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장르예요. 그것도 예술이에요, 선생님? 예술이지. 예술은 뭐라고? 추상적인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거랬잖아. 구체화하는 거랬잖아. 드라마, 펜트하우스 봐? 몰라요. 좋아. 연기 잘하네. 펜트하우스 몰라? 어제 고2 애들이 펜트하우스를 본다 해서 나한테 엄청 혼났어. 고2가 펜트하우스 줄거리를 나한테 말해주고 있더라고. 심각하다 보지. 아무튼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싶은 말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극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죠? 맞죠? 수필도 배운 거 있죠? 수필 배운 거 뭐인 의미네.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알죠? 수필의 종류. 배웠던 것들이 뭐가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쨌든 보통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죠? 걔도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게 예술이야? 선생님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해요? 진짜 중요해. 알겠니? 이걸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는 급이 아예 달라. 확실해요? 확실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 너무 많은 애들이 대학 보내갔잖아.
그치? 턱 먹고 자세하고 있었다고. 만점자를 가르쳤다고 얘들아. 내가 걔를 얼마나 관찰했겠니? 나 때문에 만점 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걔를 얼마나 열심히 관찰했겠어 생각해봐. 그지? 선생님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C에서는 뭘 봐야 된다? 이거 왜 안 쓰니? 문제에다가 내가 분명히 숙제할 때 앞에다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쓰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자, C에서는 뭘 제일 먼저 봐라? 대답해라. 안 그러면 한 명씩 시킨다. 제목. 그 다음 누구 찾아라? 화자. 오, 좋아. 남학생 목소리 들린다. 좋다, 좋다. 자, 화자. 화자가 뭐 하는데? 오, 이뻐라. 말도 잘한다. 내 경모인가? 그래, 경모 너무 잘했어. 화자가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랬어. 그죠? 그래서 이 화자가, 이 사람이, 시인이 얘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단 말이야. 얘를 잘 관찰해야 돼. 얘의 뭐, 상황에 따른 뭘 봐라? 반응을 봐라. 걔가 뭐다? 주제대로 다시 한번 쓰세요. 다시 한번 쓰시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선생님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숙제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3분의 2, 3분의 1은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칭찬합니다.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시라는 거는 구체화한 건데 누가 마음대로 구체화한 거라고 했지? 시인이. 근데 시인이 한 번도 우리한테 그걸 해석해 준 적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애매한 거야. 당연히 모르겠고. 이해됐니? 저희 그게 왜 하는 거야? 독해력 기르라고. 이게 독해력이야.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내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독해력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뻥이야. 말도 안 돼. 시인이 아닌 이상 몰라. 내가 쓴 시가 아닌 이상 모른다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쓴 건지. 이해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최대한 추측을 하는 거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뭘 주는 거야? 단서들을 주잖아. 그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애매합니다. 당연히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를 찾으면 그게 주제가 되는데 이런 거 쉽게 찾아지니? 안 찾아진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사용돼야 되는 단서들이 뭐라고 했니? 뭐 많이 보라고 했니? 맞아, 서술어야. 미친 거 아니야? 서술어. 서술어. 시초커즈의 생각이 담기는 건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았어. 수식어야. 알겠니? 수식어 잘 보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제가 시를 보면서 서술어랑 수식어를 다 찾아야 되나요? 아니야. 알겠니? 시를 읽다 보면 너네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서술어들이 있어. 일단 눈에 띄는 것들만 일단 보면 돼요. 알겠죠? 모든 서술어 어딨지? 이런 뜻이 아니야. 시를 해석할 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있나? 잘 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특정 시공간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그 다음에 시어나 식구의 의미. 이게 뭐라고 했니 얘들아? 이게 출제 요소라고 했다. 기억나니? 이게 출제 요소예요. 출제 요소. 왜? 시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 속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바로 찾기는 사실 힘들어. 이걸 뭐 시를 분석하면서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어. 못 찾아. 못 찾는다. 알겠지? 이거 지금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서 확인하라고? 이건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 돼.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문제를 공부할 때 예를 들면 1번 문제에서요. 자, 1번 문제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그러면 일단 서리적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가 확인하세요. 내가 서리적 표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따로.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내가 시를 가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은 있잖아 공부를 할 때 틀렸어. 그럼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친구한테 미안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틀린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요? 모든 과목 다 똑같아. 틀린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나?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서류적 표현을 몰라서 틀렸을 수가 있고요. 그지? 두 번째는 서류적 표현이 뭔지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작품 속에서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지? 그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서류적 표현을 몰라서 틀렸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서류적 표현을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냥 니는 해설지만 보고 아 이게 서류적 표현이구나 이러면서 세모를 친다고. 그치? 너무 간절한 거 느껴져요? 알겠어요?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현실 상황을 함축하는, 나 모르는 단어. 함축이 뭐지? 찾아야 돼. 찾아야 됩니다. 누구였지? 우리 연우였나? 다인이었나? 단어 찾으면서 공부했던 게 연우였나? 연우 아니? 다인이었니? 누가 단어를 모르는 거 찾으면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칭찬해줬는데? 이따 찾아봐야겠다. 그거 아주 칭찬해요. 그 다음에 시상정제가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진짜 긴 시간 들여서 정성껏 설명했어요. 숙제 제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가 안 되면 사실 발전을 별 못해요. 알겠습니까? 문제만 많이 풀리는 학원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지고 다른 학원 다녀볼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학원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선생님이 혼자 여기서 현란하게 풀어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은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진도만 막 나간다고 자랑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앉아있잖아. 그냥 앉아있잖아 거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니? 결국 고등학교 공부는 혼자 풀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난 애들 와가지고 나한테 선생님 이제 강남에서 과외도 하지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강남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대치동 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스템화해서 뭐 수학을 선행을 몇 번을 돌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애들이. 막 몇 번을 돌렸다고 서로 얘기해. 이거 뭐 돌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돌리기만 하면 뭐해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몇 번을 돌리고 있고. 의미 없다 얘들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지? 그건 거꾸로 말하면 좋은 점이기도 해. 이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데 선생님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책을 읽어야 되냐. 많이 국어 잘하려면 책 읽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자, 그건 언제까지냐면 중2까지입니다. 진짜요? 책을 읽어서 국어 실력을 늘리기에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되거든. 한 500~600권쯤 읽어야 돼. 읽을 시간 있니? 없지.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삶의 경험이나 사고력의 깊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단순히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학종 준비를 하게 될 텐데 학종 준비를 하게 됐을 때 학종에서는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그때 쓰는 책들은 읽어야 되지만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 읽는 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비문학 지문을 꼼꼼히 보세요. 아시겠죠? 자, 너무 간절한 마음에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제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분석부터 볼게요. 문제 분석 정말 하는지 실제 숙제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선생님 정말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왔나?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왔네요. 두 번째, A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시어의 의미가 나왔네요. 맞죠? 정말 그렇게 나오네요. 선생님, 보기가 주어졌어요. 보기라는 건 뭐다? 출제자의 생각이다. 출제자의 의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보기를 바탕으로 이식을 감상한 내용이라고 나온다. 자, 다시 비문학 지문은 출제자가 비문학 지문을 고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닮아서. 이제 문학은 절대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어디다 담냐? 선지나 보기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힌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본다? 작품을 보기 전에 봅니다. 문학은 그래요. 먼저 봅니다. 도윤이 알겠니? 도윤아, 여기서 있잖아. 정말 중요한 게 뭔 거 같니? 중요한 힌트가 있니 없니?
안 채워도 보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 시인은 뭘 한대요? 니네가 밑줄 쳐봐. 풀면서 쳐봤지. 뭐가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렇지. 뭐 하고 있니? 비판적 성찰을 한대. 근데 뭘 한대? 산업화 과정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래. 우와! 뭐가 나왔어? 주제 나왔잖아. 이 시는 이 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니? 산업화 과정에서 모순과 부조리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치? 자, 그런데 화자는, 화자에 대한 설명 다 나와, 지금 여기는. 하루의 노동을 마감하고 삶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내는 일종의 정화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이게 뭐니 지금? 시 내용 맞니? 맞니? 시 내용이 나왔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노동을 마감하고 삶이 괴로워서 정서 다 나왔잖아 지금. 얘들아, 상황, 괴로움, 슬픔, 뭐야? 정서 다 나오지 않았니? 이거 완전 미친 거 다 주고 있어 지금. 이 과정에서 그는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에 무력감을 느끼며 우와 다 나왔어. 반응 아니니 반응? 태도잖아. 그치? 산업화된 현실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거 다 뭐야 이거 지금? 반응 태도지?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줬어. 주제의식을 줬다고요. 주제의식이 뭐예요? 뭐예요? 무슨 말 하려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정원이. 그렇지.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 거기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다 줬잖아.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럼 얘들아, 이런 걸 왜 주냐? 처음 보는 시를 낼 거니까 주는 거야. 이해되니? 수능에서는 이런 걸 주거든? 왜 주지? 처음 보는 시를 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너 이 시 기억해? 너 이 시 외웠어? 너 이 시 복습 다 했니? 그거 아니라 야, 너 독해할 줄 알아? 내가 줄게. 이 기준 줄게. 이거 가지고 이 내용 한번 분석해봐. 이 얘기라고요. 알겠죠?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얘들아, 한글 몰라요? 얘들아, 읽을 수 있어. 너희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창피하다. 제목이 뭐예요? 전문강의 삽을 씹고예요. 자, 근데 우리 보기에서 가까웠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 뭐? 노동자야. 그지? 산업사회의 산업화의 구조적 모순, 뭐 사회 부조리 비판한다고 했고 막 생각나는 거 써주는 거다 이게 대충. 그냥 여기서 이 사람 뭐야? 결국은 태도, 반응은 어땠어? 슬픔, 절망, 무기력 이런 거 아니었니? 왜냐면 똑같은 노동자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뭐야? 희망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지? 아니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날 즐겁게 산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반복되는 그 삶에 대해서 뭐?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냥 무기력해진다. 알겠니? 갖고 있어. 자, 가는 거야. 그 무슨 감? 전문감. 그지? 특정 시공간. 상유라, 왜 전문감으로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뭘 들고 있니? 삽을 들고 있다. 삽은 뭘 상징하는 걸까? 노동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갈게. 흐르는 것이 물 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상황 뭐지? 상황 되게 쉬운데? 이 사람 어디 갔어? 자, 세트장 만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내가. 자, 맞아. 자, 강물 흘려보이는 강물. 자, 여기 누가 왔어요, 지금? 누가 왔어? 노동자 왔어, 노동자. 그치? 삽을 들고.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그랬으면, 우리도 누구와 같대? 물 같다는 거,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도 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흐르는 강물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흐르는 물과 같아. 흐르는 물에 비유.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주면서 슬픔도 버린대요. 삽을 씻으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정화행위라고 했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고단했던 삶에 대한 슬픔과 그런 절망을 보고서 씻어버리는 정화식을 한다고 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정서 나왔어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여기서 사용된 조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선생님 뭐 보라고 그랬니? 서술어 보라고 했잖아. 자, 돌아갈 뿐이다. 담배나 피우고. 알겠니?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삽을 다 씻었어. 앉아가지고 담배를 쭈그려 피우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왜 보여주냐는 거야. 왜 보여주는 거니? 뭐가 느껴지지? 무기력. 체념적 정서 느껴지지 않아요? 에휴, 공부나 하자 이거. 에휴, 잠이나 자자. 이거 뭐야? 잠을 자야겠다야? 공부를 해야겠다야? 아니지.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나왔죠. 태도가 나와서 반응. 뭐야? 무기력. 체념적 정서. 자,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아, 선생님이 저 태도를 왜 찾고 있지 지금? 알겠니? 그 다음에 삽자루에 맡긴 한생이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뭐 보라고요? 서술어 보라고요? 서술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레비?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뭐라고 써 있어? 강민이가 너? 네. 너 이름 뭐지? 강민이 맞지? 늘 크게 놀라. 강민이 맞고. 성민아, 서술어 보랬잖아. 서술어가 뭐야? 여기서 서술어 뭐 있어요? 저물고. 그래, 저물고 한 번 더 썼어. 얘들아, 반복하고 있지? 왜 반복해요? 반복은 항상 뭐야? 강조야. 엄마가 여기서 몇 번 얘기하니? 엄마가 계속 몇 번 얘기해. 그럼 니네들은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이러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저물다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 희망적이에요? 아미나? 긍정적이야? 계속 부정적인 소설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저물고 저물어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자, 색강 바닥에 어떤 물이야? 썩은 물, 썩은 물. 왜 썩은 물이라고 했는지 생각해야지. 왜 썩은 물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의 삶이 뭐와 같대? 이 강을 보고 있는데 이 강과 같대. 근데 이 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지금? 썩은 물이래. 그럼 내 삶이 어떻다는 얘기니? 내 삶이 썩었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렇잖아요. 내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썩었대. 그럼 무슨 뜻이야? 내 삶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이야? 부정적인 인식이야? 예, 굉장히 부정적이지. 부정적 현실 인식이야. 여기다 이렇게 쓰지만 이게 왜 부정적 현실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알고 쓰라는 거야. 알겠죠? 자, 거기에 달이 뜨는구나 별표 찍게. 이건 시험 문제예요. 이건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옵니다. 자, 달이라는 소재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상 달이 뜨는구나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딱히 긍정적일 게 없겠죠. 자, 그럼 달이라는 것은 어떻죠? 달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해와 달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자, 달이 또 떠. 달은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거야. 그치? 반복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기에서 힌트를 줬잖아요. 반복되는 삶. 그래서 이 달이 뜨는보다는 반복되는 삶. 선생님 그러면 반복된다고 하는 데지 왜 달이 뜬다고 해요? 쉬니까. 알겠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럼 반복된다고 하면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 전혀. 예술이야 예술. 얘는 시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와 같아서? 그 썩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아까 보던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살짝? 그치? 아니에요? 이쪽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눈에, 그런 약간 변형이 되긴 했지만. 자, 그러더니, 뭐래? 마을로 돌아가는데, 그냥 마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돼 있니? 무슨 뭘 상징하는 거야? 어떤 의미야?
코로나로 인해서 뭐 셧다운 됐어? 왜 먹을 게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 왜 먹을 게 없다고 표현해? 진짜 몰라? 우서가 왜 먹을 게 없다고 표현해? 돈이 없어서. 뭐야? 가난해. 선생님은 가난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시잖아. 그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노동자의 삶.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노동자의 가난한 삶을 말하는 거다. 괜찮니? 맞니? 맞냐고! 맞냐고! 맞다. 얘들아, 선생님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명확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얘들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니? 그런 의미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예요. 시인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의미일 거라고 계속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여러분들이 써먹게 되냐면 선지에서 써먹게 되는 거지. 선지에서 출제자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보잖아. 얘들아, 이거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노동자의 가난한 삶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잖아, 선지에서. 그럼 니네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시를 처음 보는 시라도 이렇게 분석을 해본 애들은 그게 쉽게 파악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설명해준 대로 외우기만 한 애들은 그게 표현이 바뀌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마지막. 다시 어두워 돌아가는 거. 어두워졌어. 돌아가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미래의 어떤 극복 의지라든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뭐야? 별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천연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치명과 무기력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죠. 맞나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서류적 표현이 있나요? 미처 묻혀졌는데요? 찾아보는 거야. 서류적 표현이 뭐니? 큰일 난 거야. 근데 서류적 표현을 모르는 거야, 지금. 아는 사람. 좋아. 그럼, 이거 어려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물어봐요. 그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의문의 형식을 빌려오는 거야. 그럼 원래 의문문을 언제 쓰는 거니? 질문할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물어볼 의도는 전혀 없어. 그럼 이걸 왜 쓰는 거야? 싫어서 쓰는 건데 왜 쓰는 거냐? 강조하려고. 자, 강조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을 해보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프린트에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감탄을 할 때도 써야 할 거야. 자기의 어떤 정서를 들어올 때 써.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흐르는 것이 물뿐이냐 그랬어. 그러면 질문을 한 거잖아, 지금. 흐르는 것이 물뿐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서류적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거야. 학생이 지각하면 되겠니?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한테 너 학생이 이렇게 매번 지각하면 되겠어? 이거 뭐 질문하는 거야? 정원이가 자꾸 지각을 하는데 지각을 해도 되는 건가? 왜 정원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야? 아니라고. 근데 정원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각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정원아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의도가 있어요. 서류법은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서 강조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경우지. 뿐이랑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거는 뭐야? 상대가 생각하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다겠는가? 이게 다겠는가? 우리도 저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정서를 드러내려는 그런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용됐다. 두 번째, 현실 상황을 함축하는 시어. 함축하는 시어라는 것은 안 사용될 수가 없죠, 사실 시어는. 근데 여기서 현실 상황을 함축한다.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함축하는 시어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물. 흐르는 물. 되게 비극적이게도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썩은 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맞는 말이죠? 화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시상 전개라는 건 시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맞나요? 맞아.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연물이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야 돼요. 자연물이 뭐가 나와요? 강, 달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정서 부각하고 있고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야 과거와 현재가 막 나와요? 그것도 아니고요.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태도 변화가 있어요? 시종일관 계속 무기력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의 의미로 적절한 것. 선생님이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초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진짜 천천히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건 모두 다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호흡이 맞아지면은 착착착착 대답 잘해야 돼.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알겠지? 너희들 대답을 착착 해줘야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알겠지? 내가 싫은 건 아니지? 싫은 거야?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자, A의 의미로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A. 달이 뜨는구나. 이게 뭐냐고. 얘들아, 이게 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고민을 안 해본 친구들은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시의 의미는 뭐에서 결정된다? 시적 상황에서 결정된다. 이 상황에서 달이 뜨는구나는 어떤 의미일까? 긍정의미를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잘못된 근데요? 인간 소외? 미치겠네? 소심이는 이거 다 맞는 말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거? 그럼 이제 봐봐. 확실히 아니고 지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달이 뜨는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왜 달이 뜬다라고 표현했는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인간 소외나 달이 뜨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보면 보인다? 알겠니? 그냥 이것만 보면 시의 내용이 막 떠오르면서 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소시민적 삶이라는 건 나오지도 않았어. 이거랑 헷갈리는데 달이 뜨는구나? 달을 왜 띄웠지 여기서? 이 달 같은 속성이 뭐지? 라고 주목을 하다 보면 반복적인 삶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너희들이 내신을 공부할 때 있잖니? 배웠잖니? 이거 뭐 생각할 이유가 없지. 그냥 반복적인 삶을 외웠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지? 근데 수능에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아니면 모르는 작품이 만약에 내신에 튀어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 보기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작품을 분석하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보기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그 다음에 슬픔을 퍼다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분석을 해볼 건데 이 삶의 슬픔을 덜어내려는 정화 의식이라고 볼 수 있군 이라고 여러분한테 판단해보라고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판단을 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바라보는 것은 끊고 화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여기까지 맞는 것 같잖아. 그지? 뭐가 중요해? 자책. 그거지. 자책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공부 좀 할 걸. 그때 국어 몬스터 끝까지 열심히 다니고 숙제도 열심히 할 걸.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책은 해. 쭈그려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부정의 현실에 대한 무력감, 그렇죠. 담배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그래 담배나 피우자. 이런 거야.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에는 희망이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맞다고 하는 거예요. 색감바람 썩은 물은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잠깐만 쉴게요. 계속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뒤에 초코파이도 먹고 잠깐만 쉬세요.